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. 맹영균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뉴스가 정말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오늘은 명태균 씨 관련 이슈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서 시작돼서 여론조사 얹었고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거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죠. 예. 명태균 씨가 오늘 그 SNS에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는데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린다라면서 이 재원아 너의 새치 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고 적으면서 이 사진을 하나 공개한 겁니다.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저장한 이름이 김건희 여사라고 돼 있으니까요.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? 라고 물으니까 이제 명 씨가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것이다. 내일 연락 올리겠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김 여사가 고생이 많으세요.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.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등의 문자가 나옵니다. 그리고 또 김 여사는 이 명 선생님께 제가 뭐 의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또 이야기를 하고 오빠가 이해 안 간다 지가 뭘 한다고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.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기와 상황은 좀 나오지 않았고요. 다만 그 이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에 이제 명 씨를 향해서 허풍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김 여사가 인수위를 제안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. 이 사람은 공무원 임용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. 이런 비판을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김 여사와 이런 얘기도 주고받았는데 좀 이렇게 맞받은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. 네, 뭐 이제 관련해서 인터뷰가 뭐 김재원 최고위원은 밖에 묶인 개라서 이 안에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. 본인은 애완견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곧 김재원 최고가 또 곧 철창 속에 갇힐 개다. 뭐 이렇게 설전이 그렇습니다. 오가면서 좀 감정이 오른 것 같은데 이게 좀 적절하냐 명태균 씨가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좀 비난의 목소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문자에 등장하는 오빠가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 사진이 공개가 되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. 오빠는 항상 선거 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저는 공개된 카카오톡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친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썼고 이어서 여사의 현실 인식은 팩트다라고 했고요.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. 마치 이걸 두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것처럼 좀 해석이 좀 됐거든요. 그리고 이 글을 올리고 나서 이준석 의원이 하나의 글을 더 올렸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. 만나거나 대화한 일도 없습니다. 물론 용서받을 일도 없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. 예, 뭐 사실상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지칭한 걸로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도 요 카톡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있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기조가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대응 안 하겠다. 뭐 이런 기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이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다.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리고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나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.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요. 조금 전에 그 JTBC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는 정치적인 내용을 모른다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이고요.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는 정치적인 걸 논할 상대가 아니다라는 이 명태균 씨의 주장을 담은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어떤 입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. 뭐 진실공방 성격이 있기는 한데 이준석 대표하고 김건희 여사 오빠랑 무슨 얘기를 뜬금없이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명태균 씨의 주장에 또 힘이 실린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여러 얘기를 주고받은 거는 사실이잖아요. 이 내용 자체를 지금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거를 날조했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막 표현들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의지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다는 점도 좀 눈에 띄고요. 그러니까 이게 어느 주장이 맞더라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좀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그 오빠가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라면 당신은 뭐 대통령 후보였으니까 대통령 후보에게 김건희 여사가 철없이 떠든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 그리고
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는 표현도 그렇고요. 그리고 당시 이제 명 씨도 뭐 당 대표에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시절이잖아요. 그러니까 당 대표를 그냥 준석이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그런 인물한테 김건희 여사는 식견이 탁월하다 뭐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도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. 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요. 그리고 만약 대통령실 얘기처럼 오빠가 그 친오빠라면 그것 자체도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대선 캠프 곳곳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되니까 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. 이를 두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당시 대선이 패밀리 비즈니스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.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생기고 있다라면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조치들을 신속히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인적 쇄신 등을 좀 언급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이제 가족 간의 관계, 특히 이제 부부 간의 어떤 역학 관계라고 하죠. 뭐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할 수 있을 테니까 뭐 이를테면 배우자를 뭐 밖에서 험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. 이거를 만천하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대통령의 권위가 사실 굉장히 정치는 리더십이나 카리스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로 조금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가 많이 훼손되는 거 아닌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새로운 녹취가 등장을 했는데 명태균 씨와 그 이제 김영선 의원실에 있었던 그리고 명태균 씨의 측근이었던 강혜경 씨가 주고받은 통화 내용인데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% 앞서게 해주이소라고 말하는 명 씨의 목소리가 들리네요. 그렇습니다. 이건 뉴스토마토 보도고요. 2021년 9월 29일에 통화입니다. 그러니까 당시 이제 당내 경선이 이뤄질 때인데 명 씨가 그 말씀하신 발언에 이어서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? 응답하는 개수 올려갖고 2에서 3%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. 이런 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정해진 룰이 있는데 마치 좀 조작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풍기고 있고요. 다만 뭐 이 건을 두고 이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어떤 지시를 하거나 어떤 부탁을 해서 했다라는 연결고리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보도가 하나 또 있는데 그 CBS 노컷뉴스의 보도인데 이거는 이제 2022년 2월 28일 대선을 바로 임박하게 앞둔 시점에 어떤 통화 녹취고요. 명 씨와 그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A 씨와의 통화인데 그 미 공표용 여론조사 데이터를 손보라는 어떤 지시를 한 것으로 좀 보이는 정황입니다. 이게 뭐 여기서 이제 명 씨가 이게 연령별 득표율을 하면 60세나 이런 데 다 올라가제 윤석열이가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고요. A 씨가 대답하자 명 씨가 그거 계산해서 넣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여러 좀 복잡한 분석들이 있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떤 명 씨 지시대로 여론조사 결과값을 냈을 때 윤석열 당시 후보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라고 이제 그 기사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공표된 여론조사만 그 보여줬다라는 명 씨의 기존 주장이 좀 뒤집히는 상황이 하나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. 또 그 대화 말미에 다 챙겨주라 하더라라는 얘기를 또 하거든요. 그 말은 이건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. 어찌됐든 이제 뭐 20대 30대가 지금 표집이 잘 안 되고 응답을 안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중치를 보통 곱해서 가중치를 줘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론조사를 완성하는데 그거를 좀 조작한 정황들이 지금 양쪽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창원지검은 왜 지금 명태균 씨가 활개치게 내비두고 있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 검찰이 안 하면은 특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야당의 주장도 있다는 것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저희가 요거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논란이 또 있는데 이른바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논란인데 이 논란에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최재혁 전 KTV 방송기획관인데 이분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KTV에서 김건희 여사만을 위한 공연을 그런 국악 공연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를 두고 KTV는 김건희 여사가 좀 갑자기 격려차 방문하게 된 것이다라는 해명을 내놨었습니다. 그러자 야당에서는 이 의전까지 그러니까 보통
그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점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런 의전까지 준비한 문건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다시 이런 반박을 했었고요. 그러니까 이 의혹을 풀겠다고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 최재혁 그 대통령실 홍보기획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출석하지 않자 야당 소속 위원들이 동행 명령장을 좀 발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이슈에서 또 파생된 논란 중에 하나는 뭐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이를 비판하면서 뭐 기생집이라는 표현을 써서 오늘 사과하기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JTBC가 오늘 또 보도를 예고하고 있는 게 그 KTV 측과 어떤 행사 관계자들이 사전에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서 이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사전 보고를 했다는 건 김건희 여사가 당일에 깜짝 방문했다는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주목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. 또 하나 보도가 경향신문 보도가 있는데 그 최재혁 전 그 기획관이 KTV에 들어갈 때 서류 점수는 지원자 중에 최하위였는데 면접 전형에서 이를 뒤집어서 방송 기획관으로 최종 낙점됐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인 최 비서관을 위해서 시행령까지 뜯어 고쳐서 없는 자리를 만들고 특혜를 준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끝으로 저희가 북한이 어제 이제 경의선과 동해선 용로를 폭파할 준비가 됐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지금 단행을 했습니다. 예, 폭발을 했고요. 그리고 오후에 중장비를 투입해서 좀 추가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.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접경 지역의 어떤 뭐 우발적인 충돌 우려가 있어서 경기도가 그 파주시, 김포시, 연천군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 위험구역으로 설정이 되면은 그 대북 전단을 살포할 수 없게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대북 전단을 날리면 또 거기서 사격을 하고 이런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. 예, 이 소식은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맹영균 기자 잘 들었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